뉴스룸이 끝나고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정인데요. 자, 요즘 사건, 사고 많고 챙겨볼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뉴스월에서 눈에 띄는 경제 이슈를 꼽아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이벤트 진행되니까요. 두 분 선정해서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우 잘 지내고 있었어요. 매우 잘 지내셨어요? 네네.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평론가께서 아주 잘 지내셨군요. 왜 그러냐면 사실 네.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해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위기가 안 좋잖아요. 예,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바쁘게 좀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경제평론가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좋으시군요. 뭐 좋다기보다는 바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바쁘다. 바쁜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바로 띄워주시죠.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슈. 백화점 변신은 무죄, 네. MG. MG. 무죄 MG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기사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 룰을 깨니 MG가 몰렸다. 에루샤, 그러니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없는 백화점이 지금 대박이 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가 이제 MZ 세대를 타깃해서 광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백화점은 가서 뭔가 구매하는 곳이었는데 요즘에 잠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게 일본이랑 좀 비교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게 도쿄 백화점인데 이게 1월 말에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 대표적인 또 일본을 상징하는 백화점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백화점이 또 잘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형으로 우리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백화점 하면 한자어로 100가지 물건을 파는 곳 이렇지 않아요. 예, 한자어로 그렇거든요, 진짜. 그렇군요. 다양한 물건이 이제 팔리는 곳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백화점은 체질 개선한 거죠.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체험하는 곳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백화점 많이 가보시면은 물건 사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놀러 가십니다. 맞아요. 거기 되게 먹을 것도 많고 네. 볼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표적인 게 더 현대 서울이라 보시면 돼요. 여의도에 백화점이 생긴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있다 보니까 와 그럼 무슨 백화점 생길까? 현대 백화점이 들어온대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현대 여의도 현대 백화점 이렇게 이름이 될까 했는데 더 현대 서울인 거예요. 맞아요. 백화점자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백화점들이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말 그대로 즐기는 체험형 공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MZ 청년들, 특히 MZ 세대들이 가서 이제 놀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좀 체질 개선이 됐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스링크 있죠, 서점 있죠, 극장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좀 많이 변해서 청년들이 많이 놀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소셜 미디어에 사진도 올릴 것도 맞아요. 많고 맛있는 것도 사실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새로운 맛을 또 맛보게 해주기도 하고 네. 약간 문화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백화점의 변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김밥 한 줄에 7,000원.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정말 점심 사 먹기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물가 오름세가 정말 무서운데 무섭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얘기를 정말 이렇게 자주 할 줄이야. 네. 슬픈 현실입니다. 그 기사를 좀 보여주시면 미친 물가, 밥값 더 뛴다. 무섭게 치솟는 점심값.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거 봤어요. 네. 김혜자 선생님의 그 도시락, 해자 맞습니다. 도시락 밥버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제는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여의도 있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집이 있길래 원래 상업지구는 음식점이 안 열어요, 토요일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딱 갔는데 한 군데 열렸어요, 중국집이. 갔습니다. 짬짜면을 먹었는데 쌍짜면이에요. 짬짜면 짬짜면, 네. 13,000원인 거예요. 진짜 비싸요, 요즘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명품 짜장면이래요. 그래서 별로 명품 같지 않은데 13,000원을 받아갖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물건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 올랐거든요. 이게 작년 6월에 고점 찍고 이제는 피크아웃, 그러니까 내려가는 추세였단 말이죠. 물가 상승률. 그러다가 다시 한번 5.2%로 0.2%포인트 정도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물가 때문에 사실 올라섰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봤을 때 외식 물가가 11%, 7%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식 물가 중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올랐을까 봤을 때 김밥이 11%.
짜장면이 10%. 그러니까 저희가 참 짚어볼게. 김밥이 지금 다 7,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밥이 7,000원까지 오르는 것도 있더라. 이게 정말 충격적이야. 아무리 사실 김밥 하면은 아무리 비싸봤자 옛날에 막 한 줄에 1,000원 막 이랬는데 맞아요. 여러분 비싼 데는 7,000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충격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성비 찾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었어요. 해자스럽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해자 도시락이 처음 나왔을 때 반찬까지 많죠. 푸짐하죠. 그랬더니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이제 MZ 세대들은 해자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 MZ들은 해자스럽다는 말 안 쓸 수도 있어요. 아재들이 쓰기 시작하면 MZ들이 안 쓴다 그런가요? 하더라고요. 예. 제가 썼으니까 이제는 안 쓰나?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해자 도시락이 다시 또 출시를 해요 이번에 또. 그래서 해자 도시락도 나오고 그러면서 MZ 세대들이 이제 가성비를 쫓아가는 소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MZ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성비를 쫓아가는 걸 오히려 미덕으로 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요즘에 나오는 알뜰폰이 그래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맞아요. 그 기사도 봤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젊은 세대들이 알뜰폰 쓴다 그러면 야, 좀 돈이 없대. 얘가 좀 없는 애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알뜰폰이라는 게 사실 통신비가 고정 지출이잖아요. 매월 나의 소득에서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네. 이 고정 지출만 아껴도 나에게 좀 돈이 많이 남아요. 그쵸. 그러면 알뜰폰 쓰면서 사실 이거를 아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리서치 기관에서 알뜰폰을 쓰는 사람들의 서베이를 조사했습니다. 과연 누가 많이 쓸까 했더니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49%를 찾았다고 해요. 알뜰폰이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폰인 거죠? 네, 그렇죠. 스마트폰이 똑같아요. 통신사라고 했는데 네. 기본 통신사, 메이저 통신사에서 별정 통신사라고 해서 따로 전파를 받아서 제3자가 파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뜰폰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제 MZ 세대들의 마인드가 과거에는 약간 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조금 아끼고 가성비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젊은 세대에게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사실 수가 근데 있죠. 우리가 가계부를 딱 봤을 때 통신비는 고정 지출이야 생각했던 것도 이제 맞습니다. 깨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저도 사실 핸드폰이 전화만 되면 된다 중에서 알뜰폰 쓰셔야 되겠는데요. 약간 알뜰폰에 네. 좀 솔깃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눈 깊게 봤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이군요. 스마트폰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면제받고 상향 얻고 더블로 가. 무슨 얘기죠? 이게 사실 요 이슈는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례. 부동산 네, 얘기군요. 부동산이죠. 네. 근데 저는 이번 이슈를 이제 한마디로 또 정의하고 싶어요. 신뢰의 남자 원희룡. 왜 그러냐면 사실 1기 신도들을 빼놓으면 원희룡 장관을 빼놓을 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나와서 1기 신도시 특례법 만들겠다. 근데 인수위에서 이걸 뒤집었어요. 이건 장기 가도로 가겠다. 그랬더니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난리를 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국토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후퇴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딱 나와서 했던 얘기가 약속 지킨다. 조만간 빨리 발표하겠다 했는데 이게 발표가 딱 나온 거예요.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례 부분이라고 이제 나오시면 되겠는데 네. 대표적인 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완화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재건축 들어갈 때 가장 큰 허들이 이 안전진단입니다. 맞아요. 이걸 이제 완화시켜준다고 발표를 했었고 대표적인 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목동, 상계, 중계 그다음에 개포 이런 쪽이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좋게 되겠고, 그다음에 뭐 1기 신도시니까 당연히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 쪽은 굉장한 어떤 특혜를 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인천 연수도 포함될 수 있고 수원 영통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사실 용적률이거든요. 이게 나오네요. 예. 자, 20년 넘은 재건축 가능.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20년 넘어도 이게 재건축 허가할 수 있는 게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허들이 높아서 힘들었는데 그걸 낮춰주겠다는 거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지금 사실 1기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많이 지금 반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용적률 최대 500%. 네. 요거지 얘기를. 그렇죠. 이제 용적률 안전진단은 그건 말씀드렸고 용적률 500% 이건 정말 제가 파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보통 용적률 한 150에서 250%. 그러니까 18층까지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18층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판하신 분들이 야,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구축 아파트에서 평생 살아야 돼. 왜냐하면 더 이상 재건축 해봤자 그 위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용적률을 이번에 300%. 보통 300%면요. 이제는 3종 아니면 이제 준주거 같은 경우 5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을 300%에 아니면 핵심 지구 같은 경우는 500%까지 높여준대요. 그러면 용적률 300%면은 고층 아파트가 3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럼 근데 그도 우려가 돼요. 그러면 네. 조망권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는 다 그냥 올라가는 빌딩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네. 걱정도 좀 되는데. 거기에다가 500%뭐 50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걸 좀 제한 두지 않고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수도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뭐. 왜 그러냐면 네. 그 아나운서께서 만약에 건설사 CEO인 거예요. 네.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한다고 들어갔을 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높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됩니다. 근데 높이 쌓을게끔 허락해 준대요. 그러면 남은 거를 일반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익금을 갖고 올겠죠. 그럼 건설사들도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300% 또한 핵심 지역, 뭐 역 주변이겠죠. 여기를 500%까지 높여준다니까 뭐 엄청난 속도로 아마 탄력이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기 지금 댓글 중에 외놀라 홈즈님이 안전 진단을 면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걱정스럽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재건축 들어갈 때 교통 영향 평가, 대표적인 게 교통 영향 평가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안전 진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그렇죠. 게 요거를 이제는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는요.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허들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완화시켜주고 때로는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뭐 면제한다고 해서 이게 다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서 면제 들어가거나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일기 신도시가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일단 완화시켜준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기 신도시 매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 네. 매물 없다고 매물 안 나온다고 난리는 또 그쪽은 다르군요. 네, 그쪽이 지금 이제 급매물이 빨리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일기 신도시 그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택지지구 이제 20년 넘어 택지지구 지정 받고 나서 20년이 경과된 것들 이런 지역에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지구들, 목동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급매물들이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걷어가요, 안 내놔요. 이제는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급매물을 내놨던 것들을 다시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사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소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부분도 먼저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또 리모델링이 참 궁금해하셔갖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은 아예 부겨서 올라가는 거고, 리모델링은 이제 뼈대에 놔두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수직 증축을 해줄 수 있냐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위로 쌓아야지만 사업성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15% 정도였단 말이죠. 그걸 더 늘려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는 재건축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으로 갈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이제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사업성은 높아져요. 건설사 입장에서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높게만 쌓는 거예요. 이 땅은 한정적인데 이제 높게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량값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전세입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일기 신도시 사신 분들이 재건축 들어가면 다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로 다 이동하시거든요. 근데 기반 인프라 시설이 없으면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값이 또 뛰게 돼요. 그럼 몇 년 동안 또 힘들겠네요. 네, 그럼 힘들죠. 왜냐하면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일기 신도시가 많고 대단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사해서 사셔야 되는데 그럼 전세값이 또 뛴단 말이죠. 전세값이 뛴다는 얘기는 집값도 자극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봤을 때 기반 인프라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를 했다고 쳐보면은 위로 엄청 올라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상하수도 시설도 그대로고 뭐 교통도 그대로고 그다음에 학교도 그대로예요. 사람은 많아졌고. 예,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하고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기반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높게만 쌓아서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늘려주고 무엇보다 교통입니다. 예, 일반 막히는 거.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교통망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망에 대한 이슈들, 기반 인프라 시설을 같이 늘려줘야 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또 이제 교통 문제 관련해서 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 좀 기대해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저희가 좀 묵진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저희가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간이 빨리 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 혹시 여기서 네. 마음에 드는 눈에 가는 눈길에 가는 네. 댓글이 있으면 좀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자, 그냥 이게 뽑으면 되나요? 네네 네. 뽑으시면 됩니다. 아, 박춘경님, 뭐 네. 월급은 몇십 년째 그대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이렇게 뭐 금액도 이렇게 나오고 아파트 얼마나 좀 물건값 올랐는지. 박춘경님께서 이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2개, 라면 하나 먹어도 김밥 한 줄 7,000원보다는 작게 나올 듯. 근데 그거는 사실 정말 저희가 미니멀하게 썼을 때 예를 그쵸. 드린 거고 김밥이 7,000원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박춘경님도 월급은 제자리다, 그렇죠. 힘들다 네.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2개나 남겨주셨기 때문에 박춘경님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KJJ님, 안 그래도 닭장인데 용적률은 계산해서 증가하고 일본처럼 그쵸. 기둥식 강제하는 규제도 없어서 층간소음 미쳤는데 네. 기업만 좋고 인간들 삶의 질만 계속해서 떨어지지. 굉장히 조곤조곤 팩트를 날려주셨어요. 층간소음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예. 그거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사실 이제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개조가 돼야 되는데 개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층간소음은 뭐 아파트가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물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실내의 남자라고 왜 표현했냐면 사실 그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층을 더 높게 그 안에 들어가는 내구재를 더 써서 층간소음이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안도 어느 정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약속이 또 지켜지기를 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신뢰의 남자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제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내일은 또 부업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엔잡에 대한 얘기인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